네, 어제 은혜론 섹터에서 두 남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라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측 불허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들이 잔뜩 긴장을 한 상황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사랑, 존경보다도 더 아름답다. 실제로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취임하는 첫날 바로 관세 폭탄을 때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를 더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국가를 콕콕 집은 이유가 있겠죠. 불법 이민 문제, 마약 문제 이 세 개 국가들이 모두 다 대응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장에서는요, 이 트럼프가 경제 외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멕시코 대통령은요, 관세를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관세를 부과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복 관세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트럼프 1기 당시에 미국산 농축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이민 문제 그리고 중국 무역 관계를 꺼내서 이 트럼프와 함께 거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환율로 대응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위안화를 전략적으로 평가 절하를 해서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잘 방어한 이력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로 오늘 아침에 하나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를 내정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바로 이 사진의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를 무기화하는 보호주의 무역을 주장하는 인물과 굉장히 친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 경제 정책의 정말 큰 핵심은 바로 관세다라는 것을 다시금 시사를 해준 이력이 되겠죠. 자, 한국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또다시 트럼프가 이 관세라는 것을 협상 카드로 동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뒤흔든 쪽은 바로 남북 경협주가 있었겠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좀 조기에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 그의 행보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22일이었죠.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알렉스 웡을 발탁하게 됩니다. 이 웡이라는 사람은요, 과거에 대북협상 실무 쪽에서 담당을 했던 담당진이더라고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장은 북미 정상외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남북 경협주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이 좀 비교적 작은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과 같은 종목이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이 두 자릿수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일 공시를 했었던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바로 이유였어요. 2천억 원으로 뭘 하냐? 시설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조달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측에 따르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총에 조금 있었어요. 26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현대차증권 시가총액이 2,800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유중 규모가 높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유중이 진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 수가 기존에 있는 상장 주식 수의 거의 95%에 달합니다. 굉장히 주가가 부담스러울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돈이 되게 많아서 굳이 유증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입장이겠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 거는요. 현대차 3분기 이익 잉여금이 6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4%가량 올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까지 함께 더해지다 보니 찬바람이 불다 못해 이제는 좀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트럼프 측,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X에 이런 글을 하나 씁니다. 바이든이 지금 현재 반도체 지원금 지급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재검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했어요. 원래 8조 1천억 원가량이었거든요. 여기에서 2천억 원을 빼서 한 7조 9천억 원가량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지금 삼성전자 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5% 넘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상승하는 쪽도 살펴봐야겠죠.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입니다. 요즘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한 이슈, 다양한 모멘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이 이슈 외에도 본질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는 시작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역시도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JYP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고연차, 저연차 아티스트 모두 다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 매출액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 역시도 5%가량 상향 조정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I 챗봇과 통신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솔직히 이 AI를 통해서 수익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함께 전해졌어요. AI 검색 엔진 다음 달 초에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폴라리스 AI 역시도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통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LG U+가 2028년까지 매해 5천억 원씩 AI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통신 다른 종목들 역시도 4%대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적이 또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까지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